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토트넘 수비를 고통스럽게 했던 에릭 다이어가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남긴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죠. 토트넘 현지 팬들과 미넨 현지 팬들은 과연 다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평으로 다이어의 이적으로 토트넘과 미넨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제발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다이어 하면 저는 딱 한 장면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 똑바로 하라면서 큰 소리 치면서 달려와서 윽박 지르던 모습인데요. 그때 손흥민도 무척 당황한 표정으로 다이어와 대화를 나눴던 모습이었죠. 그랬던 그가 NG 감독이 부임한 후 완전히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되면서 만년 벤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나요? 다이어는 해리케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 오래된 골프 친구입니다. 그리고 골프 취미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맞춘 덕분에 개탔는데요. 토트넘 방출 대상에서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넨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이어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임대 계약이고 추후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해 1년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적료는 없습니다. 등번호는 토트넘에서 뛰었던 15번으로 정해졌죠. 다이어는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뛰었지만 미넨 이적에 정말 기뻐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이 이적은 내게 꿈이 이뤄진 것이다. 어린 시절 언젠가 미넨 같은 클럽에서 뛰길 원하기 때문이다. 미넨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구단 중 하나이며 엄청난 역사를 가진 구단이다. 난 수비에서 내 멀티플레이어 자질을 통해 팀을 돕고 싶고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알리안츠 아레나의 팬들을 만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엘 감독도 다이어를 센터백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면서 극찬을 남겼습니다. 다이어는 센터백 스페셜리스트다. 그는 오랜 시간 뛰지 않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6번 미드필더로 뛰었다. 우리는 다이어를 센터백으로 데려왔다. 그는 오른쪽 혹은 왼쪽 센터백에서 뛸 것이며 백스리에서도 뛸 수 있다. 다이어를 영입하면서 레온 고르지카는 중원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됐고 더 이상 센터백으로 뛰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엘이 언급한 대로 미드필더인 고레이즈카는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모두 부상으로 빠져 센터백 자리에 공백이 생기자 임시로 수비수 자리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투엘은 이제 다이어가 합류하면서 자신의 자리인 미드필더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투엘의 극찬과는 상반되게 NG 감독은 아예 다이어를 센터백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는 전분 센터백임에도 지난달 26일 리그 13라운드 빌라전 때 풀백인 에메르송 로얄에 밀려서 선발에서 제외될 정도로 NG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이어는 이번 시즌 센터백 붕괴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리그 4경기 198분 출전에 그쳐 사실상 전력 외자원으로 평가받았죠. 토트넘마저도 다이어가 전력의 판정을 받자 아무 팀도 다이어를 돈 주고 데려가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현지에서 케인이 다이어를 추천했다는 소식과 함께 다이어의 이적설이 불타올랐습니다. 또한 다이어의 영입 도중에 토트넘으로부터 드라구신의 하이제킹을 시도했죠. 드라구신은 미넨의 고액 연봉 제의를 거절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만약에 드라구신이 미넨으로 간다고 했다면 다이어는 토트넘에 다시 유기됐을 가능성도 농후했을 것 같습니다.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향해 수비 스페셜리스트라고 말했던 말을 언제까지 계속할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현재 김민재도 없는 상태에서 다이어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투엘에게 보여줄지 저는 꼭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젠 궁금하실 다이어 이적에 대한 토트넘과 미넨의 현지 반응을 살펴봐야겠죠. 일단 친정팀 토트넘 현지 반응입니다. 솔직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행복하지 않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난 다이어를 좋아하지만 그도 계약이 만료된 후 중위권 팀과 계약할 것으로 예상했을 거야. 바이에른과 같은 클럽과 계약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쁘네.
그는 미움이 아닌 비판을 많이 받았어. 잘하면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며 팔려나가길 기도하는 게 일의 일부니까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곤 확신한다. 다이어의 마지막 시즌에 평균 마이너스 17점을 기록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 그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네. 바이에른에서 잘 풀리지 않더라도 로우 블로킹을 구사하는 중위권 프리미어리그 팀과 계약할 수도 있어. 그의 경험은 많은 팀에게 가치가 있을 거야. 그는 한 4번 정도 선발로 출전할 거야.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좋은 활약 펼쳐서 트로피 한두 개 따내길 바랄 뿐이다. 그와 해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지. 포체티노 시대에 손흥민과 데이비스만 남았으니 그가 말했던 고통스러운 리빌딩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 같네. 데이비스는 이번 계약으로 최장수 선수로 기록될까?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축구용 생각과는 굉장히 예상 밖의 반응입니다. 다이어 때문에 실점할 때마다 죽일 듯이 비판하면서 팔아버리라고 했던 반응을 수도 없이 봤는데 그래도 떠나니 좋은 소리만 해주네요. 그렇다면 바이에른 미넨 현지 팬들은 다이어 영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미넨 현지 팬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우승 없이 시즌을 마감한 채 미넨으로 이적해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려는 두 번째 토트넘 선수. 세계에서 가장 핫한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안녕, 정말 저렴하네.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서비스다. 왠지 항상 뚱뚱한 멍청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검증되지 않았어.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끔찍한 사인이야.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한 채 바이에른으로 떠난 토트넘 선수들. 케인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팬들은 골프 사진들도 올리는 등 케인과의 연관성을 역시 모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적료 없이 그냥 싸게 데려온 것으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이제 총평으로 다이어의 이적으로 생긴 토트넘과 미넨의 득과 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다이어를 내보내고 드라구신을 데려와서 팀의 젊은 피를 수혈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다이어가 나가고 21살의 드라구신이 오면서 토트넘은 더 젊은 팀으로 변모했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훨씬 탄탄해졌습니다. 드라구신은 이번 시즌 세리아 A 수비수 중 공중볼 경합에서 가장 많은 승리인 53회를 거둔 선수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드리블 돌파는 단 한 번만 허용한 수비수죠. 아마 이러한 스탯과 통계적인 부분도 다 분석을 하고 영입한 선수인 겁니다. 그리고 일단 반더벤처럼 잘생겼지 않습니까? 마치 축구용처럼. 따라서 토트넘에는 득과 실 중에 득만 있는 것 같습니다. 미넨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오는 2월 11일에 열리는 아시안컵 결승전까지 진출한다면 리그 최대 5경기를 김민재 없이 치러야 합니다. 때문에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 2명으로 후반기 초반을 버티기 힘들기에 다이어가 로테이션 멤버로 활용될 겁니다. 그것은 득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다이어가 아무리 그들이 뛰어난 센터백이라도 다이어의 경기력에서 생기는 누수를 피부로 체감하면서 실에 대한 체감은 빠르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넨도 수비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하는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민재 선수 복귀 이후 같이 센터백 파트너로 플레이하는 걸 상상하면 상당한 김민재 선수의 오버페이스를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다이어의 미넨 이적과 현지 반응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십시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